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아덴만의 양만춘함 방공 능력 없이 탄도탄 공격에 노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댓글로 의견을 주신 분들의 궁금증, 이런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남한의 많은 간첩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전라도가 있으면 북한에는 함경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 민족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북한이 남한에 수많은 간첩들을 놔두고 특히 대통령 3명이 간첩 역할을 했고 군 내부의 고위직들이 간첩인데도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신세대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60대 넘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일본이 아주 잘 산다, 여기에 젖어 있는 것처럼 북한 신세대들은 남한이 굉장히 잘 산다, 중국은 상대도 안 된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남한을 통일을 못하면 거꾸로 북한의 내부 혼란으로 북남 통일이 된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 절대로 남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은 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직들이 미국 달러에 의해 가지고 상당수가 고정간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고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이가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났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기다려봐라, 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바로 북한에 있는 휴민트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북한의 모든 휴민트는 지금 미 8군에서 관리합니다. 한국 국정원이 아닙니다. 한국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은 북한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북한과 정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위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됩니다. 실례로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탈북 정착금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돈을 빼가기 위해서 남한의 브로커들에 의해 가지고 북한 고위직들이 그 돈을 미리 받습니다. 남한의 탈북 브로커들이 북한 평양에 갔다 오는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양만춘 함은 김영삼 정부 때 건조를 했고 김대중 정부 때 취역이 됐기 때문에 구축함에 대한 부속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최초로 건조했던 구축함이고 방공 능력과 대잠 능력을 갖춘 그런 구축함이라 기대도 컸지만 기술이 없어가지고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투 지휘 체계 이런 데 들어가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새거가 아닌 486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일반 컴퓨터에 쓰는 램 이런 거를 또 사용하고 해가지고 곧 얼마 안 돼서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광개토급 구축함들의 성능 개량을 통해서 다 수리가 돼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 체계도 다 국산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공 시스템은 손을 못 봤습니다. 대잠 시스템도 손을 봤지만 방공 시스템을 손을 못 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구입한 레이더가 너무나 성능이 약했고, 그거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레이더 타워 이런 거를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배 전체를 고쳐야 됨으로 인해서 손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만춘 함, 광개토 대왕함, 을지문덕함 이런 것들은 레이더는 다 신형입니다. 그런데 이순신급 구축함 1, 2, 3번 함은 중고 레이더를 사다 다른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리고 이순신급 구축함은 그래도 SM2가 달려 있습니다. 2가 달려 있어 봐야 제 성능대로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가 다 통제를 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만춘 함과 이순신급 구축함의 레이더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방공 미사일이 C 스페로우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하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사거리가 19km입니다. 그리고 양만춘 함에 장착 3D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바로 19km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19km 정도만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함 방어만 아주 작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종말 방어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는 동시 교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동시 교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두 발이 날라오면 한 발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C 스페로우도 전투 시스템이나 레이더 이런 것들이 동시 교전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홍해로 출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등 다른 나라 구축함들은 또 이수함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나라의 양만춘 함이 같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함정들이 탄도탄을 막아는 줄 겁니다. 사고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본국에 있는 광개토 대왕급이나 이순신급 구축함들이 게릴라 집단이 아닌 정규군 집단인 북한이 대한미사일을 마구제비로 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은 황해도 개머리 진지 뒤에다가 딱 대한미사일을 대거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안 보이죠. 개머리 반도가 딱 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공대함 미사일들을 장착한 폭격기들을 다 동원해놨습니다. 그리고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고속정도를 대거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차하면은 막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국내에 있는 청주해 간첩 장성들의 집단들이 이런 짓거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이런 점들을 바로 알면서 국민의식을 높여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북한의 비대칭 3대 무기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왜 잠수함은 안 들어가 있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정일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김대중도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를 파악하고 취급했던 정보 요원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는 북한이 잠수함 전력이 굉장했었습니다. 숫자로는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뿐이지, 제가 김정일이가 왜 잠수함을 거기다 안 넣냐, 이거는 제가 모릅니다. 물론 직접 3대 비대칭 무대응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 214급 잠수함을 건조한다 하니까 바로 214급 잠수함 사업단장을 214급 함장 출신이 맡은 게 아니라 보안사 해군 중령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서 딱 앉혀놓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상무를 방사청장으로 앉혀놓고 현대에다가 몰빵해져서 214급 잠수함 다 못쓰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공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제가 애국 우파 방송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방송들을 들어보면은 거기다가 위장 우파고 아니면은 앵벌이 유튜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